오늘은 김용준의 강의자전과 감투라는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전이 뭔가 했더니 모르겠네. 근데 뭐 자전이라고 하는 걸 쓴 거 보니까는 아마도 책 이름이겠죠? 감투는 뭐 머리에 쓰는 게 감투고요. 아니면 뭐 감투를 썼다 그러면 뭐 어떤 벼슬을 했다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간에 자, 현대 수필입니다. 강의자전과 감투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생계의 어려움으로 강의자전을 책방에 팔았다가 되샀던 경험과 책 이름이 맞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친구로부터 감투 청탁을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게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이렇게 되는 거네요. 주제는 이익 추구의 혈안이 된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뭐 요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은 대추 3개면 끼니를 잇는다는데 옛날에 있었단 말이죠. 자고로 양반은 대추 3개면 먹고 살만해. 큰 욕심 부리지 않아. 양반은 그래야 돼. 뭐 이런 양반은 어떤 물질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책장에 아직도 지저분하게 서책들이 꽂히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글쓴이는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쓴 어떤 지필가이거나 어쨌거나 간에 지식인이라는 거죠. 책장에 아직도 지저분하게 서책들이 꽂히고 2달에 한 번씩은 이발도 할 수 있는 염치에 자, 2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먹고 살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뭐 풍족하게 뭐 큰 대기업의 회장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 형편에 이런 뜻이죠. 걸핏하면 가난하다고 징징대고 있는 걸 보면 자, 궁조라고 했는데 궁조라고 하는 것은 새요. 새인데 어떻게 도망칠 수 없는 완전히 외통수로 꽉 막혀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궁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조를 늘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고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양반의 손은 아닌 게 분명하다. 나는 양반의 후예는 아니야. 왜? 양반이라면 자고로 대추 3개면 끼니를 잇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양반의 손이 못 댈까봐 걱정이 아니라 하고 많은 사람이 대추 3개도 못 먹을 신세. 자, 여기서는 다른 내용이죠. 대추 3개도 못 먹을 신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 될까봐 걱정거리다 라고 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걱정이라고 얘기해요. 벌써 햇수록 2년 전 이야기다. 두둥. 자, 요거는 결국 뭐야? 이 글 자체가 과거에 경험한 일에 대한 회고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처음 스타트 부분이 되겠네요. 가난과 관련한 일화를 떠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이 나왔으면 그 다음엔 중간 부분이 나오겠네요. 엉성도 못하게 내 책장에 이가 빠지기 시작한 것. 내 책장에 이가 빠진다는 것은 책이 사라지는 거죠. 책이 사라지는 것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만 아무튼 그날도 내 책장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장이 진짜 지진이 나서 흔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책을 내다 팔기 시작했다. 왜? 가난해서 라는 뜻이에요. 한 권으로 된 강의자전이 한 권. 강의자전. 제목에 있는 거죠. 강의자전과 감투. 그렇다면 이 내용은 지금 강의자전과 관련된 에피가 되겠네요. 자, 강의자전은 청나라 강의제 때 편찬한 최대 사전, 국어사전 같은 사전이에요. 이 한 권, 단시설문해자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책인데
자, 설문해자라고 하는 책에 대한 해설서. 축세판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맣게 작게 해서 인쇄한 출판물이 한 갑. 이렇게 두 개네요. 그리고 이 밖에 또 무슨 책이던가 두어 가지를 합해서 끼고 나오면서 큰 구실을 하는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죠. 목에 힘주고 내 곧 다녀올게. 아 잠깐만 기다려. 하고는 쏜살같이 명동으로 향했다. 결국 이 상황, 몇 년 전 요 상황은 작가 글쓴이가 책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매우 가난한 처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내 속 생각으로는 요량이라는 건 생각이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수입에서 적어도 쌀 한 주발과 고깃근은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네? 무엇으로? 요량으로. 그리고 몇 달 만에 지글지글 고깃지엄이나 구워 먹을 행복을 머리에 그리며 나선 판이었는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내용이 흘러가겠네요. 의외에도 내 공상은 그냥 공상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한마디로 이렇게 예상했던 것만큼의 책값을 받지 못했다. 모두 100원들이죠. 강의자전만은 대접해서 50원 쳤습니다. 그래도 이걸 70원 받는다 쳐도 70원 받는다? 70원을 받고 판다 쳐도 라는 거죠. 내가 이 책을 당신한테 50원을 받지만 50원을 주고 사지만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70원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이윤이 20원밖에 안 돼. 라는 폭입니다. 한마디로 책을 더 싸게 사서 많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책사 주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더 줄 수도 있는데. 쌀 한 마리면 800원 하던 세상에 강의자전 값이 겨우 70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 책을 사는 양반이 누군데? 그렇지. 헌책방, 즉 책사 주인이죠. 나는 어이가 없어 눈만 떴다 감았다 했다. 왜? 이거는 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책값으로 팔아야 한다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다른 책방에를 가본 데자 대동소이 비슷비슷한 말만 들을 것 같고 또 그걸 가지고 얼굴 광고나 시키는 것처럼 이 집 저 집 기웃거릴 맛도 없고 한마디로 창피하고 이런 거죠. 자, 글쓴이의 성격이 여기서 나와요. 체면을 중시한다는 거. 더군다나 그의 말이 어쨌든 대접해서 50원 쳤다는데 비록 천금 값어치가 된다 손치더라도 여보 당차는 소리요 안 돼요 하고 빼앗아 가지고 돌아 나올 용기도 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신의 생각,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고 얘기를 하든가 찬성하면 찬성한다고 얘기하든가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시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이 그러우 하고는 주는 대로 돈 100원을 받아 가지고 나서면서 이를 꽉 물었다. 세상이 하도 살기가 어려워서 가다 오다 말말 끝에 뭐니 해도 장사가 제일이야. 아 그래도 서생이 할 수 있는 장사는 책장사밖에 없어 라고 하면 책장사? 그보다는 고리대금이 몇 배 낫지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했더니 당해놓고 보니 그 친구가 역시 경험 있는 소리 했구나 싶었다. 왜? 책장사에서는 먹고 살 게 없어. 그런데 우린 여기서 책장사에서는 먹고 살 게 없다가 아니라 무언이 해도 장사가 제일이야 라는 거예요. 이 무언이 해도 장사가 제일이야. 책장사는 차라리 낫지.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도덕적 내지는 비윤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사가 제일이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당시 사회가 재물을 매우 중시하던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로 나는 사흘이 멀다 하고 내 강의자전이 팔리지나 않았나 싶어서 그 책사에 풀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매우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으면요. 뭐뭐이듯 뻔질나게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자주 드나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왜 자주 드나들었을까? 팔렸으면 좋겠다? 아니죠. 안 팔렸으면 좋겠다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생기는 날에는 그가 말한 대로 70원을 주고 다시 회수하리라는 생각으로 불이 나게 드나들어 보았으나 다행히 내 강의자전은 열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꽂아준 그대 그 자리에 그대로 꽂혀 있었다. 한마디로 인기가 있는 책은 아닌 거지요. 그렇지. 사전을, 그것도 옛날 사전을 누가 관심 있게 보겠어. 그걸 아는 사람만 관심 있게 보겠죠. 꼭 한 달 만에 겨우 70원을 마련해 가지고 갔다. 그렇죠. 책방 주인이 70원에 판다라고 했으니까 여보, 나 이 책 삽시다. 강의자전을 뽑아서 옆구리에 끼면서 돈 70원을 주인 앞에 던졌다. 주인이 안색이 벼랑간 창백해지면서 가만 이건 좋아하는 반응이 아닌데 그거 파는 책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뜬금없죠. 70원 받고 팔 거라며. 근데 여기서 파는 책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것과 연결시켜 보았을 때 팔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윤 폭이 너무 적은 거야. 70원이 아니라 몇백 원 받고 팔고 싶은 거야. 안 파는 책이 어디 있단 말이오. 당신이 50원에 사서 20원 붙여서 70원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닙니다. 두고 보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두고 보겠다는 거야? 아니죠.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얘기죠. 70원 가지고는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주인은 얼굴이 불구락 푸르락 하면서 내 옆구리에서 꼭 강의자전을 도로 빼앗을 것 같이 굴었으나 나는 잠자코 문을 열고 그 길로 나서고 말았다. 웃기고 앉았네 하고 책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걸으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친구가 내가 갖기에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갖더라면 한 500원쯤 받았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뭐예요? 싸게 산 책을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책방 주인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생산력이 왕성한 세상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생산력이 왕성한 세상인 거야? 자, 그렇죠. 50원 가지고 70원 만들었으니까요. 더더군다나 500원까지 만들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진짜 생산력이 왕성한 세상이야? 아니면 비꼬는 거야? 비꼬는 거죠. 뭘 통해서? 반어법을 통해서. 50원을 투자해가지고 열흘에 150원씩 마구 새끼를 쳤는데 이놈이 고작 한 달 만에 9배 새끼를 친 셈이다. 한마디로 이자가 너무 심하다. 문명한 나라에서는 좁은 국토에서 생식이 과다할 때는 한마디로 아이를 많이 낳을 때는 산하 제한 즉 출산을 제한하는 일을 국책으로 강행한다는데 위정자 즉 국가는 모름지기 이것을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거리다. 한마디로 뭐야? 과도한 이자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구가 많으면 산하 제한을 하듯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만큼 부정부패 즉 한마디 고리대금업이 너무 심하다라는 현실 비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처음 중간 끝 중에 중간 중에서도 에피소드가 2개였다면 첫 번째 에피소드 강의자전을 팔았다가 되사 오면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아까 뭐였죠? 강의자전과 감투였으니까 감투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되겠네요. 지난 여름에 시골서 교장 노릇을 하던 지군이 오랜만에 찾아왔다.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자네 웬일인가? 나 감투 하나 쓰러 왔네. 감투 하나 쓰러 왔다 라고 하는 건 진짜 감투 사러 왔다라기보다는 어떤 벼슬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왔네. 정말인가? 아니 그럼 거짓말로 하나? 정계에 매일같이 감투 싸움이 벌어지고 매일같이 감투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관직에 대해 다툼이 심하다. 한마디로 이전 투구가 심하다. 이런 뜻이죠. 장안한 여간마다 감투 사러 온 친구들이 뒷간에 구더기 끓듯 한다.
뒷간에 구더기 끓듯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렇죠. 우글우글 많이 모여 있는 거죠. 신문마다 벅적거리는데 기사로 나는데 난생 처음으로 교장 노릇도 해보니 그깟 놈의 것 아무것도 아니네. 나라고 감투 못 쓰란 법 있으려고. 에라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에라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한마디로 뭐야, 물건을 보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물실호기. 앞뒤 가리지 않고 그는 이러한 생각 끝에 전후불구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아이고 서울로 튀어 올라왔다는 것이다. 아하. 그러나 막상 올라와서 동정을 살펴보니 감투란 게 좀 채 쓰기가 어렵대. 쉽지 않아. 왜? 감투는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쓰겠다는 사람은 많고 하불실 아무리 적어도 10만원은 있어야 겨우 술잔 값이나 될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한 거야? 머니가 필요한 거죠. 허나 이 기회에 꼭 감투는 쓰고 내려가야겠는데 자네는 광면한 친구니까 광면? 얼굴이 넓어? 에이, 얼굴이 넓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아는 사람이 많은 속된 관용어로는 발이 넓은 친구니까 혹 그럴 만한 골이 없겠느냐. 골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랬더니 그럴듯한 곳 내지는 감투를 청할 만한 곳이 없겠느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개해달라는 거죠. 나한테 돈 받고 벼슬자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 자, 여기까지는 에피 두 번째, 감투를 돈을 주고 사려는 지에게서 책사주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나, 글쓴이가 되는 거예요. 가만, 책사주인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책사주인은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죠. 근데 지금까지 읽은 거에는 자, 감투를 돈을 주고 사려는 지까지는 알겠는데 책사 주인의 모습이 어디 나오는데? 라고 본다면 우리는 뒤를 사실은 보기는 봐야 돼요. 이러한 현상은 지 한 사람에 한한 것이 아니요. 이러한 현상, 어떤 현상? 매관, 매직에 대한 현상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가는 것이지만 한마디로 이 글이 쓰여진 해방 직후 우리 사회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면서 아쉬운 대로 나는 지에게만이라도 충고할 의무를 느끼고서 이렇게 권고해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는 책사 주인의 모습을 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실례일지 모르나 자네는 세상을 좀 더 알아야 하네. 충고하네. 껍데기 세상만 보지 말고 속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세상을 보아야 하네. 자, 그러면 껍데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돈 주고서나 벼슬을 사는 세상, 한마디로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세상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본질적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감투란 원래 값이 비싼 것이 아닐세. 아니라기보다는 한 푼어치의 값도 없는 것이고 또 값이 있을 수도 없네. 왜? 감투는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야 라는 감투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투가 돈으로 환산되는 날, 한마디로 권력이 매점매석이 되는 날, 이 날은 세상은 망하는 날일세. 이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죠. 왜 그런고 하면 감투를 미천을 들여서 사는 날 벌써 감투 미천을 뽑아야 할 생각이 안 나겠나? 그러니 세상은 망하지 않겠나? 라고 해서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매관매직을 하여 벼슬을 구하면 본전을 찾으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가령 책장사가 강의자전 한 권을 50원이고 100원이고 주고 샀다고 치세. 자신의 경험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에피소드와 이번 두 번째 에피소드는 별개의 에피소드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묶이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학자가 아닌 책장사가 자기 신주덩어리가 아닐 바에야 그 책을 갑오로 모셔둘 리도 없고 팔게 될 경우에는 본전만 받고 팔겠나? 아니지. 500원이고 600원이고 이익을 남겨 팔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를테면 자네는 책장사요, 감투는 강의자전이란 말일세 라고 해서 책장사의 사례와 지혜의 사례, 어떤 유사성을 통해서 상대의 생각과 행위, 매관매직하려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꽤 모욕적인 언사로 이렇게 말했는데도 지는 껄껄 웃기만 했고 그가 돌아가면서 끝까지 해결을 못 지은 것 같은 눈치. 아이씨, 그래도 벼슬자리 샀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네 라는 눈치로 가고 말았지만 그를 돌려보내놓고 나는 나대로 괜히 웃음이 터져서 못 견디었다. 결국은 여기서 주제가 나오죠. 뭡니까? 본질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용준의 강의자전과 감투라고 하는 수필 구절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이고요. 회상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 가치를 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화를 연결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벌써 햇수로 2년 전 이야기다 라고 해서 체험을 소재로 서술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책장사에게 강의자전을 팔았다가 재구매하는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로 지군이 감투를 사러 서울로 올라왔던 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글은 두 일화를 병치한 후 유추의 방식을 사용해서 본질적 가치의 어떤 필요성,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작가의 가치관 내지는 주제의식을 볼 수 있는데 처음 부분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하고 많은 사람이 대추 3개도 못 먹는 신세가 될까봐 걱정거리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해방 직후 경제적인 궁핍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해방 직후 경제적인 궁핍함을 드러내주는 거라면 뒤에서도 경제적인 궁핍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 궁핍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투가 돈으로 환산되는 날,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는 날, 세상은 망하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해방 이후 부패하고 혼란한 현실을 풍자함으로써 어떤 거? 하고 많은 사람이 대추 3개도 못 먹는 세상. 그 세상이 갖는 문제점이 바로 뭐야?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된다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따라서 글쓴이가 지에게 하는 충고는 세상에 대한 충고의 말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떤 대상의 본질적 가치를 잊은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적 표현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자, 비유예요. 껍데기 세상만 보지 말고 속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세상을 봐라 라든가 자네는 책장사요 감투는 강의자전이란 말일세 라든가 라는 말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용준의 수필 강의자전과 감투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